어젯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쏴 30대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아버지가 도주한 지 3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까지 닷새간 이어진 폭우와 산사태로 전국에서 모두 17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진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고 갑질 의혹 등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오늘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부터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아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총을 쏜 뒤 서울로 도주한 아버지는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오르내리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급히 집안으로 투입됩니다. 어제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쏘았다며 신고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부자 관계로 60대 아버지가 쏜 사제총기에 맞은 30대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사제총과 쇠구슬들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 회사하신 거기 사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가지고 펜트하우스에 서울로 도주했던 피의자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초구 일대에서 붙잡혔습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피의자는 허리를 푹 숙인 채 인천 연수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피의자가 긴급 체포 직후 도봉구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하며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경찰은 인화물질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상대로 사제총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닷새간 이어진 극한 호우와 산사태로 전국에서 모두 17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7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산청 지역에서만 모두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먼저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채만한 바위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토사와 뒤엉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굴착기가 끊임없이 잔해를 파헤치며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7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군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까 완전 물바다더라고요. 물바다랑 집 자재랑 뭐 이런 거 완전 다 쓸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산사태로 흙더미에 집이 쓸려 실종됐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산청에서만 모두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처럼 산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폭우 피해를 입으면서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서 누적 사망자는 17명, 실종자는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오산에서는 도로 옆 옹벽이 무너지며 지나가던 차량을 단 9초 만에 덮쳤고 4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도로 침수로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고 80대 운전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배수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주택 지하실에서 숨진 8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어제 오후 6시 중대본 비상 3단계를 해제한 정부는 남은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경남 산청은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3월 악몽 같았던 대형 산불에 아픈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은 곳입니다. 이번엔 수해의 산사태까지 겹쳐 주민들은 깊은 트라우마가 우려됩니다. 전민석 기자가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했던 상황을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산사태로 주인 내외를 잃은 소가 오시장에 팔려나갑니다. 운명을 직감한 듯 코피까지 흘리며 나가지 않으려 버팁니다. 보험증가 다 죽었어. 내몰 돼가지고. 그러니까 소를 사육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소를 보내야지. 누가 키웠기라. 생과 사는 찰나에 갈렸습니다. 저는 이제 1분 만에 저는 살았고 그 두 분은 농장에 있는 바람에 1분 저하고 같이 안 노는 바람에 막 두 분이 세상을 버리신 거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축대 위에는 원래 축사와 식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흙더미에 밀려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옆에 있는 집은 가까스로 화를 모면했습니다. 20년 넘게 자식처럼 기른 나무는
둑이 터지면서 그대로 물에 휩쓸렸습니다. 20년 동안 키운 거예요. 밭에 풀 한 포기 없이. 너무 애정을 가지고 키운 애들이거든요. 1톤 트럭이 뒤집힌 채 부서져 있습니다. 원래는 저쪽 도로에 서 있던 트럭인데 거센 물살이 한꺼번에 덮치면서 20m 이상 떠밀려온 겁니다. 지난 3월 산불로 집을 떠났던 주민은 또 한 번 피난짐을 꾸려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7박 8일 만에 왔고 이제 지금 2박 3일 만에 들어가 보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뭐 태풍이 올지 또 몰라요. 이제 공포증이 걸려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산청 사람들에게 올해 2025년은 유독 무섭고 두려운 한 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어제 새벽 시간당 80mm에 달하는 기습폭우가 쏟아진 경기 북부, 그중에서도 가평군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무너져 내려 건물이 휩쓸리는가 하면 큰 하천이 범람해 마을 전체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전봇대에 처박혔고 집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이불과 가재도구가 튀어나왔습니다. 어제 새벽 4시 반쯤 폭우가 쏟아진 경기 가평군 신상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산 아래 작은 마을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마을 펜션 건물이 무너져 4명이 매몰됐고 7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내려다 보니까는 집이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돌아서 저 밑으로 돌아서 가더니 또 내려왔어요, 사람이. 주차돼 있던 차량과 대형 컨테이너가 길 한복판까지 끌려나와 널브러졌습니다. 대보리 마을이 이처럼 쑥대밭이 된 건 동네를 가로지르는 조종천이 급격하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조종천에 홍수 경보가 발령된 건 오전 2시 40분. 이후 40분 만에 수위는 3m나 급상승했습니다. 다리마저 물에 잠기면서 차를 타고 대피하던 80대 주민이 대피하던 중 고립돼 실종됐습니다. 물까지 차 있고 그래서 애들을 깨운 다음에 저희 짐을 챙기고 나니까 2층까지 다 차서 그 시간째 1시간 만에 거의 불어들어요. 이처럼 피해가 속출한 건 어제 새벽 가평에 시간당 80mm의 기습적인 폭우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극한 폭우로 가평에서만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고 인근 포천에서도 1명이 추가로 실종됐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비 피해로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과 일터를 잃은 주민들의 고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렇게 전국을 핥히고 간 장마, 폭우로 인한 피해가 가시기도 전에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장마가 공식 종료됐고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에 달하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리면서 전국의 장마가 끝났습니다. 장맛비는 그쳤지만 앞으로는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다시 시작됩니다. 7월 초엔 건조한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웠지만 이제는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며 전국적으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 완도에는 폭염경보가, 광주와 무안, 강진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공기 중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밤에도 25도 이상의 열기가 가시지 않는 열대야도 이어져 고령자 등 노약자의 경우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최고 60mm의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내린 만큼 산사태와 같은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죠. 모든 국민이 15만 원씩 받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기 불황에 씨름하던 자영업자도 지갑이 얇아진 국민도 모두 기대가 큰데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정설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식당에도 카페에도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는 소비 쿠폰 신청을 앞두고 골목 상권 곳곳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경기 불황이 너무 심해서 안경이 망가지고 부러져도 바꾸지 못하신 분들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을 사용함으로써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첫 주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로 운영되고 오늘은 출생연도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고 한부모 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소비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소진도 되어서 빨리 우리 지역 경기가 살아나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가맹점이 많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소비 쿠폰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기업 운영 매장에서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갑이 조금 얇아서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제품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위주로 생활 필수품을 위주로 살 것 같습니다.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9월 22일에 시작되고 이때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지역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틀 연속 승리하면서 초반 승기를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를 위해 경선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남아있는 경선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 득표율은 62.55%를 기록했습니다. 박찬대 후보 득표율은 37.45%였습니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시원하게 당대표를 하겠습니다. 재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습니다. 정 후보가 그제 충청권 경선에 이어 이틀 연속 압승을 거둔 겁니다. 정 후보의 충청과 영남 지역 누계 득표율은 62.65%로 박 후보와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일단 수해 지원에 집중하고 경선 일정은 미루자고 제안한 박 후보는 역전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한다고 국민을 외면할 때가 아닙니다. 현장으로, 국민 속으로 가야 합니다. 선거보다 생명입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도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대표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저 김문수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출마설이 계속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혁신위원장에서 내려오며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도 그제 비공개로 만나 당권 주자들이 몸풀기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탄핵 찬성파로 불리는 두 사람이 당 극우화에 대한 우려를 연결고리로 연대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 기자. 어제 대통령실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그 배경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고심한 끝에 최종 결정 사항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설계하는 등의 공을 인정받아서 장관에 지명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의무 교육을 마치지 않은 자녀를 외국에 보내서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명 철회 수순까지 밟게 된 건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전문성 결여가 꼽히는데요. 교육 시스템이나 이 초중고교 법정 수업 일수 등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자질 논란이 여권 내에서도 터졌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자에게 그냥 덜컥 온 거냐라고 묻자 맞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을 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방점을 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강 후보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거치면서 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 등을 이끈 인물입니다. 다만 단순히 능력만을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강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면 추후 개각 때도 이 현역 의원의 안정적인 입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고려를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도전이다. 또 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음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임명을 위한 여러 가지 국회 절차에 협조해달라. 여당 보좌진들이 온라인 등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서 연일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실이나 강 후보자에게도 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국회 주요 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사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에게 현재는 지금 수해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도요. 지금은 수해 복구에 당력을 좀 집중하기로 했고요. 이번 주말에 예정이 됐었던 당대표 선출 현장 투표를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당일에 통합을 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상인데요.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를 놓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놓고도 이 여야 간 공방도 예상이 됩니다. 또 개혁신당은 오는 일요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단독 출마를 하면서 이준석 원톱 체제로 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 정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열리는데요. 외환 사건과 관련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이후 외환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첫 조사를 받은 뒤 바로 다음 날 긴급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김 사령관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무인기 작전은 계엄 선포와 관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의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인기 투입 대수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직후 외환 혐의와 관련된 주요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신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1%포인트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올리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비판했던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방향인데요. 국민의힘이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22년 1%포인트 낮췄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하 직전인 2022년 103조 6천억 원이었던 법인세 수는 지난해 62조 5천억 원으로 2년 만에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율을 낮춘 이후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며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임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법인세를 원상 회복하는 거, 법인세율에 대해서 좀 적극적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 응능 부담이라든지 그 효과 이런 걸 따져서 또 하여튼 적극적으로. 당정은 주식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증권거래세 인하분을 돌려놓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용적 시장주의는 결국 간판에 불과하고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을 위한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통상 9월에 국회로 넘어오는데 국회 제출 전부터 여당은 강한 처리 의지를, 야당은 저지 의사를 밝히면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올 들어 서울 강남에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40억 원을 속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가격은 쉽사리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3천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지난 2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 매매 가격이 40억 5천만 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에서 소형 면적 아파트 값이 40억 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 아파트에서 40억 원을 초과하는 소형 평수 매매 거래가 5건이나 이뤄졌습니다. 인근 압구정동까지 올해 상반기 소형 면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40억 원을 넘은 사례는 모두 9건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호가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규제 이후에도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다 40억 이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장주기 때문에 매물지사 없어요, 잘. 소형 평수라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하는 수요가 강남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승폭이 줄 뿐이지 가격 자체가 허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웨이팅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금이 많아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요자들이 고가 아파트에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아파트값 초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유지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정권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야당이 약진하고 지한파로 꼽히는 이시바 총리가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한일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世の中のムーブメントとしてもう自民党一回ゲア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のっていうところと何も解決しないままに政権運営をし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は 이 같은 민심은 투표 결과로도 드러났습니다. 자민당이 38석, 열린여당이 공명당이 8석을 확보하며 두 정당을 합쳐 획득한 의석수가 46석에 그쳤습니다. 결국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했던 의석수 50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쌀값 상승 등 고물가 상황의 지속과 외국인 규제를 강조한 극우 정당의 돌풍 등이 이번 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낙제점을 받으며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하야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던 한일 관계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임 기시다 총리에 이어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던 이시바 총리가 연이은 선거 참패로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주력할 경우 한일 양국의 셔틀 외교도 멈춰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가장 취약한 분야로 조선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되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우리나라 업체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한미 기술 동맹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영구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60톤급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이 위용을 드러내고 330m 길이의 대형 도크에선 미국 해사청이 발주한 선박 건조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기술과 미국의 원천 기술이 결합한 한미 협업 모델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We're looking to expand capacity, to be able to invest in building more capacity here, revitalize one of our docks, build new assembly shops that actually are going to help us to build more ships here as well. 현재는 다목적 상선을 중심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향후 미 해군의 전투 지원함 프로젝트 참여도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생산 능력의 비약적 향상입니다. 조선소 인수 후 설비 현대화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1년에 한두 척 정도인 선박 건조 능력을 10배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I really enjoy the training. It helps give me a good purpose in my life. I wasn't in a great place before I came here, so this helps me advance further in my life. 특히 선박의 주요 부품과 구조물은 한국에서 조달돼 국내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정부의 전략과도 맞물려 미 의회는 향후 10년간 250척의 자국 선박을 건조하는 선박법을 추진 중입니다. 쇠퇴했던 미국 조선업이 K조선과 만나 재도약하는 지금 한미동맹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청약 통장에 가입한 단기 가입자 수가 최근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4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은 200만 9,500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하면 20.2%가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고 경쟁률까지 치솟아 웬만한 가입 기간으로는 당첨되기 어렵다는 심리가 작용한 걸로 해석됩니다. 은퇴를 시작한 1,000만 명가량의 2차 베이비 부머 가운데 40대와 50대 간의 성별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45세부터 50세의 성별 임금 격차는 약 20%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지만 51세부터 57세의 격차는 약 45%로 2배에 달했습니다. 저연령대의 우수한 여성은 노동시장에 많이 남았지만 고연령이 될수록 급격히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농협중앙회가 전국의 모든 농축협 사무소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폭염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농축협 사무소는 1,110개, 시설 4,897개로 농협은 폭염 장기화 대응을 위해 영농 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전국 농축협과 협력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혹시 주인이 매해 바뀌는 섬 들어보셨나요? 크로아티아의 여러 섬들 중 하나의 영유권을 놓고 인근 두 섬이 경쟁해 왔는데요. 섬의 주인을 매해 줄다리기와 퀴즈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유쾌한 현장으로 가보시죠. 아드리아 해 위로 수십 대의 배가 떠 있고
두 무리의 보트와 섬 사이에 각각 줄이 연결돼 있는데요. 크로아티아의 브라치 섬과 숄타 섬이 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섬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줄을 당겨보지만 섬은 꼼짝도 하지 않죠. 결국 퀴즈와 게임으로 가린 승자가 내년 한 해 동안 가운데 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16년간 이렇게 가운데 섬의 영유권을 결정해 왔는데요. 작은 무인도를 평화롭게 차지하기 위한 유쾌하고 독특한 방식이네요. 연일 30도는 가볍게 넘는 무더위에 냉방기기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벌써 50일 넘게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내내 이렇게 보내면서 이루려는 목표가 있다고 하네요. 방 안의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땀이 흘러내리는 무더위지만 실링팬과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는데요.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이 남성은 벌써 50일 넘게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습니다. 더위를 막으려 창문에 포일도 붙여보고 베개에 얼린 물병도 넣어봅니다. 지난 한 해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에어컨 없이 지내보니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생각하게 됐다는 이 남성. 절약한 돈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기 위해서라네요. 모두를 위한 선물이란 이름의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요. 이곳에 생각지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가게 이름을 보고 용기를 낸 것 같은데요. 무슨 선물을 사러 온 걸까요? 미국 콜로라도의 한 기념품 가게. 특별한 손님이 쇼핑하러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람 키만한 엘크 한 마리. 그런데 유유히 가게를 둘러보는 엘크를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엘크가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라고요.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비원들이 엘크를 쫓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결국 엘크는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인형을 흔들어대자 가게를 빠져나갔다는군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여수의 한 식당에서 혼자 2인분을 주문한 손님에게 빨리 먹고 나가라고 호통을 쳐 논란이 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국 해당 식당이 사과문을 부착했습니다. 문제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 친절하고 부드러운 손님 맞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처음엔 이 식당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여수시가 행정지도에 나서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고요. 맛집 1등에서 갑질 1등이 됐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선 넘은 사장님은 여기에도 있는데요. 울릉도를 여행 중인 유튜버. 한 식당에서 삼겹살 1인분을 주문했는데 그런데 삼겹 한 덩이에 비계가 절반이 넘습니다. 식당 사장은 육지 고기와 다르다며 구우면 맛있다 했는데요. 메뉴판 속 삼겹살 1인분은 120g에 15,000원. 유튜버는 의아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역시나 일고 있는 바가지 논란. 이렇게 양심을 파는 가게들이 있다면 여행하고 싶다가도 주저하게 될 것 같네요.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많은 스타들이 피해 주민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연예계를 대표하는 기부천사 유재석 씨를 비롯해 가수 겸 배우 임시완 씨, 이혜영 씨와 김세정 씨가 직접 이재민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고요. 방송인 이승윤 씨와 작가 겸 방송인 심창맨 씨, 가수 강승윤 씨, 그리고 박시은, 진태현 부부 등 이외에도 여러 유명인들이 성금을 전달하며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공연장을 찾은 한 커플의 모습이 수천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난 수요일 SNS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공연 전광판에 한 남성이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고 있는 다정한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미국 IT 기업 최고 경영자 앤디 바이런이었는데요. 관객들과 소통을 위한 카메라였는데 이상하게도 당황하며 서둘러 고개를 돌립니다. 보컬인 크리스 마틴은 불륜 아니냐며 유쾌하게 넘겼는데요. Alright, come on, you're okay? Oh, what? Either they're having an affair or they're just very shy. Okay, now listen.
Are you two a couple? Are you two a legitimate couple? Okay, good. All right.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커플 정말 불륜이었습니다. 여성은 같은 회사 임직원이었는데 영상이 퍼지며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고요. 온라인에서 이들을 풍자하는 밈까지 등장했고 결국 바이런 CEO는 사직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사찰 음식을 먹기 위해 문 열기 전부터 기다리거나 음악을 듣고 인연을 찾기 위해 절을 찾는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 그리고 마음의 여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불교가 MZ세대에게 새롭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등회를 신나게 이끄는 DJ 뉴진스님의 EDM 불경입니다. 미혼 남녀가 만나는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행사는 2년 새 7번이나 열릴 정도로 인기고 불교 박람회 관람객은 20만 명을 넘고 불교 서적 판매량은 1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주 소비층은 20, 30대입니다. MZ세대에게 우리 한국의 사찰들이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종교일 수는 있으나 종교는 아닌 종교,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이 아닌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적인 편안함을 느끼기에 젊은 세대에게 불교는 종교가 아닌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1500년 된 화엄사도 전 주지였던 덕문 스님의 제안으로 문화공간으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기장 영화음악회,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요가대회 등 문화행사 공간이 되자 창건 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적 격차 해소와 문화적 삶의 질의 개선, 지역 주민과 상생, 화엄사의 지역 주민에게 사찰의 사회적 책임인 관광의 매력 가치를 경제 활성화의 기저로서 음으로 양으로 되어주는 역할 등을 하기 위한 빠르고 복잡해지는 경쟁 시대, 숨가쁘게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사찰은 부담 없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강원FC 소속 풋살팀 지도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풋살 교육에 나섰습니다. 축구를 통해 함께 땀 흘리며 스포츠가 전하는 진짜 소통의 힘이 빛난 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장애인 풋살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어색했던 발놀림은 곧 익숙하게 바뀝니다. 춘천 도시공사가 마련한 장애인 풋살 체험교실. 강원FC 코치가 직접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지도로 현장을 이끌었습니다. 못하고 잘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이렇게 재밌게 뛰어놀 수 있는 걸 제공해줘서 저로서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춘천을 대표해서 대회도 나가는 풋살팀인 만큼 전문 코치의 원포인트 지도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전문가님한테 배워가지고 앞으로 대회나 이런 행사 있을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풋살 교실을 시작으로 다른 종목까지 이런 기회를 더 넓혀갈 생각입니다. 소외계층하고 다문화 가족 무료 체험 배드민턴 교실을 또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를 넘어 소통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청춘의 버킷리스트에 늘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국토대장정입니다. 대학생 100여 명이 도합 140km에 이르는 제주 올레길과 둘레길 정복에 나섰는데요. 지난 주말 오락가락한 폭우와 습한 날씨도 이들의 도전은 막지 못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습식 사우나 같은 평균 습도 90%의 날씨에도 발걸음을 옮기는 대학생들. 비와 땀으로 얼굴은 온통 젖었는데 입가에는 미소가 반짝입니다. 성균관대 국도걷기 행사 킹고 대장정에서 학생들은 140km에 이르는 제주 올레길과 둘레길을 완주했습니다. 참가 경쟁률 4대1을 뚫고 재학생 100여 명과 외국인 학생 40여 명이 함께한 여정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데 지나고 보니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돌발 상황도 많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인생에서 뭐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함께 좀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외국인 학생은 낯선 풍경을 가슴에 품고 돌아갑니다. Another side of Korea that is not buildings, and I think the most special part is getting to meet people and taking pictures so that I can remember them forever. 이번 대장정은 제주도의 추진 사업인 문화체험과 교육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런케이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성균관대는 앞으로 제주도와 함께 공동 연구와 학술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교수님들 간에는 서로 공동 연구를 하고 학생들은 서로 교환을 하면서 특히 이러한 우리 그 킹구 대장정 같은 곳에서는 이쪽에 내려와서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성균관대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현재 전남 완도에는 폭염경보가, 경기 남부를 비롯한 내륙 곳곳과 강원 동해안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앞으로 이 특보는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폭염과 열대야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올라서 오는 목요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지속됐습니다.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6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6.1도, 강릉이 27.6도, 대구 2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청주 34도, 전주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